유튜브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제목이 방법이 아니네요. 비디오 IQ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이메일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 분석하는 툴들 있잖아요. 뭐 일본도 일본 걸로 따로 있고, 한국도 뭐 뷰트랩 같은 것도 있고, 뭐 미국에는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비디오 IQ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얻은 정보인데, 물론 이제 미국 유튜버들 위주로 돼 있지만 이 타이틀 제목 관련돼서는 우리도 충분히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영상을 1억 3,700만 개를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영상들을 분석을 한 거냐면 제목에 How to가 들어간 영상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라면 더 맛있게 끓이는 법, 구두 광나게 닦는 법, 세차 30분 만에 끝내는 법, 뭐 그런 법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 요령이나 방법, 뭐뭐 꿀팁,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 다 how to 뭐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how to가 나오는 영상들 1억 3,700만 개를 쭉 나열해놓고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만 중간값으로 나오는 게 조회수가 650회가 나왔대요. 650회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요령을 이야기한 영상들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요령이나 지식 검색처럼 들어가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요즘 많이 줄었어요. AI 툴로 많이 갔기 때문에, 클로드 제미나이 GPT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줄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GPT나 제미나이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영상을 찾아서 참고하세요 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또 유튜브로 온다 이거죠. 유튜브에서 검색량이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건데, 5배가 높게 나온대요. 어떻게 하면? 같은 제목이라도 뭐뭐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뭐 하는 방법, how to로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라면을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고 영상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물 조절만 하면 라면이 맛있을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유튜브가 말해 주자라 그러면 뭐 유튜브 악플 대처법, 악플을 지우는 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든가, 똑똑한 아들로 키우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똑똑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거든요. 조금 감아 오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뭐 하는 방법류, 뭐뭐 하는 꿀팁류의 제목 스타일이 아니라 일종의 고백처럼 후회하는 멘트, 나의 경험과 그 관련된 주제에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제목들이 5배가 높았답니다, 조회수가. 이미 이걸 느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로 워딩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뭔가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류로 제목이 갔고 주제가 간 것들이 조금 더 조회수가 높다라는 걸 이미 느끼시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유튜브를 꼭 뭔가를 정보를 얻거나 배우고 싶어서만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착각, 후회, 고백, 그 사람의 관점 차이, 반대로 관점이 전환되는 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더 오래 길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도 경험이죠. 근데 실패도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만 꼭 경험은 아니거든요. 성공 사례에서 나도 그 성공의 법칙을 좀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 경험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어떤 관점, 그걸 보면서 나도 관점이 좀 전환되면서 다른 생각, 다른 통찰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제목에 자기 고백이 담긴 거, 되게 솔직한 그분의 심정이 달린 듯한 그 마음, 그런 제목들이 확실히 효과가 좋고 확실히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높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잘하고 싶잖아요. 유튜브를 잘하고 싶다. 그 유튜브 잘하는 방법은 뭐냐? 저는 뭐 항상 결국은 오래 만들고 오랫동안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유튜브 잘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레시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게 옳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디렉션이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각자 본인들이 내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의 주제, 그리고 그 다양한 소재 중에 하나가 잡힌다면 카메라를 보고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에게 전달하듯이 내 화법을 약간 그런 모드로 내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찍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는 영상을 찍은 이 내용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내가 내 감정 상태의 표현을 일종의 내 고백처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아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이 성직자들에게 내가 뭔가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투의 제목을 쓰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쉽게 가볼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좋은 여자 만나는 법, 좋은 남자 만나는 법. 만약에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영상에서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 친동생이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내 친구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여동생이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데, 야, 동생아, 남자들 만날 땐 진짜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고, 만날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야 돼. 라고 정말 진심 어린 얘기가 나와야겠죠. 내 친여동생이라면. 그러니까 영상에 대고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내 친여동생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제목을 적을 때는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했으면 내 여동생이 좋은 남자 만났겠죠. 미리 알려줬으면 여동생이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넣으라는 얘기지. 왜냐면 그 제목 타이틀 자체가 왠지 내가 여동생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스님과 부처님과 신부님에게 고백하듯이 하는 그 제목, 그 필이라는 거죠. 그게 조회수도 높고 결과도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떤 템플릿이 딱 있어서 여기 동그라미 친데 단어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오래 가고 길게 가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종의 반복적 패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인드로 좀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내 채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주제에 나온 여러 가지 소재들, 그 소재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며 그 영상이 끝난 다음에 제목을 적어서 올릴 때는 그 제목은 마치 내가 성직자에게 고백하듯이 하는 그 제목을 워딩으로 써서 올려라. 그게 최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비드아이큐 자료도 보고 제목에 대한 쭉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이런 마인드 패턴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영상을 만들더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소재를 나누든 간에 그런 정신 자세를 갖고서 영상을 찍고 제목을 올려서 하면 최고겠구나. 그게 맞는 방향이고 점점 좋아질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되게 진심과 트러스트가 쌓이고 브랜드가 쌓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설명글 태그는 어떻게 하냐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처음에.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1명, 2명 이럴 때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한테 내 채널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영상 한 10개쯤에는 태그, 설명글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써줘야 돼요. 그리고 채널 설명글도 열심히 써줘야 되고, 그래야지 조금 분류를 하겠죠.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 당연히. 채널이 분류가 되고 설명이 끝났다. 음악 채널로 치면 처음에 영상에 이 음표 표시가 안 나와요. 뮤직노트 이 음표가 나오잖아요. 원래 영상의 음악 채널은 음표로 나오잖아요. 그 음표 표시가 되고 나서는 그냥 음악 채널로 분류된 거예요. 근데 그 분류될 때까지는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태그도 쓰고, 설명글도 쓰고, 채널 설명글, 채널 키워드 이런 것들도 열심히 넣어줘야죠. 그 이후에는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 영상의 스크립트를 구글, 유튜브는 제미나이니까 제미나이가 그 영상의 스크립트를 요약 정리해서 스크립트로 분류해서 이거에 관련된 흥미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 뿌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목도 다른 제목을 써도 스크립트 본문 내용이 우선시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목은 뭐가 중요하냐면 마치 우리가 썸네일 보듯이 제목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시각적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자기 고백 형태의 제목이 최고였더라. 모모하는 꿀팁,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었더라. 결혼할 때 주의해야 할 10가지, 이것보다 다들 결혼할 때 이걸 몰라서 이혼으로 간 거였군요 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채널의 주제, 카테고리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 열심히 노트에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소재를 상상하거나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종의 내가 어떤 매일 먹는 밥이나 매일 먹는 요리가 있다면 그냥 항상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이렇게 몸에 배듯이 이런 마인드들이 조금 몸에 배 있으면 이 영상을 찍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되게 옳은 방향으로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몸에 체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이고 권장할 만한 방법이고 실제로 결과도 좋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썸네일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썸네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계정에서는 A/B 테스트라고 하는 게 되게 일찍 나왔었어요. 그게 원래 신기능이나 새로운 기능들 같은 게 미리 이렇게 베타 테스트 해보거든요, 유튜브도. 미국은 지금 하입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하입도 없어. 하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유럽은 벌써 DM 기능이 있잖아요. 인스타 DM 보내듯이. 그 썸네일 3개 집어넣고 뭐가 더 좋은지 계속적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거 이제는 사람들 안 합니다. 의미도 없고 생각보다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작은 채널일 경우에는 아예 의미 없어요. 아예 의미 없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만큼 의미 있길 바라는 거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9대1, 8대2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벌어져야 A보다 B가 낫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썸네일은 사람들이 60%고 이 썸네일은 사람들이 한 뭐 20%밖에 안 됐다. 어떤 건 15% 나오고 이래야지 이게 월등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1, 2%, 2, 3%, 3, 4%밖에 안 나요. 그게 되게 큰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세 개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썸네일 테스트를 하실 때 본인이 혼자서 3개를 만들잖아. 근데 나는 되게 3가지를 다른 스타일로 했다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땐 3개 다 비슷해요. 아닌데요. 이건 숫자 위주로 했고, 이건 텍스트 위주로 했고, 이건 이미지 위주로 했는데요. 남들이 볼 땐 비슷해요. 그리고 채널이 작을수록 티도 안 나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말 큰 채널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 2%의 클릭만 놓쳐도 조회수가 막 벌어지니까. 왜? 한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아니 1000만 이런 구독자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썸네일이 이거보다 5%가 더 높았다 그러면 이거 할만하죠. 왜냐면 5%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00만 조회수에 5%만 해도 5만 뷰인데 의미가 있죠. 근데 작은 채널은 의미 없어요. A/B 테스트 때문에 내가 죽은 채널을 살렸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일단은 저는 A/B 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썸네일은 아예 클릭이 유도되지 않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더 최악은 뭐냐면 클릭은 됐는데 클릭한 사람이 생각한 영상이 안 나와서 바로 나가는 게 더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명이서 다양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테스트해 볼 만은 하겠죠. 하나는 내가 만들고 하나는 다른 분 여자분이 하나 만들고 하나는 다른 분 남자분이 하나 만들고 그래서 3명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썸네일을 만들든지 그리고 썸네일만 만드는 팀이 따로 있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썸네일을 자동적으로 AI가 만들어주는 툴을 다른 툴로 3개를 쓰든지 같은 툴에서 해봤자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고 채널이 작을 때 어차피 막 3, 40%씩 차이가 안 납니다. 뭘 테스트를 하셔도. 그리고 조회수가 한 10만, 100만은 찍을 거라는 예상이 돼야 그 썸네일 이거나 저거나의 테스트가 의미가 있죠. 차라리 누군가가 클릭을 했을 때 그분이 원하는 영상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제목을 그냥 자신 없으면 썸네일에 그냥 쓰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아들이 똑똑할 줄 알았어요 라는 제목을 썼다 그러면 그냥 썸네일에 자신 없으면 막 어렵고 화려하게 뭘 할 필요 없이 똑같이 쓰세요, 제목하고. 아니면 조금 더 센스 있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적었던 그 고백 스타일의 제목을 몇 단어로 줄여서 썸네일에 그냥 쓰세요. 진짜 몇십만, 몇백만의 확실한 구독자층 점만 찍어서 올려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독자층이 몇십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미지 한 장으로 승부 이런 거 잘 안 돼요. 썸네일의 텍스트는 웬만하면 있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지 않는 이상은 썸네일의 텍스트는 있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텍스트하고 제목하고 시각적으로 보고 클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유튜브로 시작 못할 이유는 없어요. 썸네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게 썸네일이 자동으로 한 3컷 주잖아요, 썸네일을. 자동적으로 자동 생성된 썸네일이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 하나 골라도 돼요, 사실은. 내가 자동 생성된 썸네일로만 써서 난 망했었어, 유튜브 접었어,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 실제 얼굴이나 모습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신뢰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신뢰도 못 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질보다 양을 강조할 때도 많잖아요. 아니 당연히 좋은 몇 개의 하이 퀄리티 작품이 좋은 거죠. 근데 질도 안 되는데 양도 안 될까봐 걱정하듯이 썸네일에 신뢰도 못 줄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잘하고 있고 잘 흐름대로 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너무 썸네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제목을 조금 줄여서 쓴다든가 제목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제목을 그대로 쓰세요. 의사 유튜버 중에서 우리 유나을이 이동익 선생님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이동익 선생님은 그냥 자기 얼굴에다가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써요. 그래도 다 봅니다. 다 의미 있고 조회수 다 나와요. 뭐 썸네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목하고 썸네일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조금 제 관점을 한번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제목도 그렇고 영상 내용도 그런데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짠하고 이런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후회 경험, 뭐 고백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코드 자체가 재밌고 화나고 밝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유, 딱하다, 안타깝다, 아유, 어떡해,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으로 짠하게만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짠함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상 내용에 꼭 한 번은 같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넣는 건 센스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유머 포인트를 꼭 한두 번은 웃길 수 있는 영상이면 참 좋겠다. 왜냐면 영상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지하고 간절하고 정말 진심만 담으려면 그게 항상 재밌고 밝고 웃기고 이쪽으로 못 가거든요, 잘. 하시다 보면. 조금 다운되고 슬프고 안타깝고 막 슬프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 조금 넣어주시면서 약간의 반전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지고 되게 오래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한번 이런 부분 한번 공유해 보면 좋겠다. 제목과 썸네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만들고 컨텐츠를 업로드를 할 때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처럼 이런 영상을 만들고 제목을 붙여서 올라갈 수 있으면 되게 오래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7일차 영상이에요, 이게. 요즘 뭐 덥기도 하고 많이들 뭐 피곤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좀 좋은 사고방식을 갖고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몸을 돌리고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자세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